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미래통합당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이 진통을 겪었는데 일단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복잡합니다, 오늘. 예, 따끈따끈한 사실 소식인데요. 예. 설명을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결국 오늘 이제 상임 전국위원회라는 게 먼저 열리고 예. 그다음에 전국위원회가 열려서 이거를 가결을 시키기로 돼 있었어요, 예정이. 예. 그런데 일단 상임 전국위원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좌초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나왔는데 정족수 미달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전국위원회는 또 열렸어요. 예. 열려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이 자기 이제 제한 없는 임기, 예. 자기가 이제 당을 체제를 바꿀 때까지 제한 없이 하겠다고 해서 이 당원 당규를 바꾸려고 했었죠. 차기 전당대회 일정이 8월 13일이었는데 이거를 먼저 상임 전국에서 삭제가 돼야 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가결이 돼서 출범이 됐다고 해도 김종인 위원장 측이 지금 벌써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한테 보냈어요. 이거는 이제 통과시킨 거로 볼 수가 없다라고 보냈는데 결국에는 차기 전당대회 일정이 삭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 임기가 제한이 된다는 4개월짜리 어떤 식물 비대위가 된다라는 거고 결국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받아들이기 좀 힘든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상임 전국위를 먼저 열어서 그 8월로 예정돼 있던 전당대회 이것을 이제 바꾸는 그 작업을 한 뒤에 전국위를 열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수순이었죠. 상임 전국위에서 정족수 미달로 아예 열리지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헌 당규를 못 거치게 됐고 그냥 전국위로 가서 그럼 전국위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자. 그런데 이것은 8월 달까지밖에 못하니까 그렇죠.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 그러면 4개월짜리 뭐 3개월짜리 비상대책위원장은 난 안 한다. 이런 입장인 거라는 거죠. 예,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잡하네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아무래도 지금 바로 즉각적으로 이거는 아니다라고 밝힌 상황이어서 뭐 지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상임 전국이 앞서서 또 당선자 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래통합당에서. 예, 거기서 뭐 별다른 얘기 없었습니까? 이렇게 밖으로 나온 건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저기 야권 일각에서는 중진 의원들이 애초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좀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계획을 짠 게 아니냐. 의도적으로 이런 상임 전국위원회를 무산시키면서 결국에 모양새는 가결이 됐지만 사실은 이게 가결이 된 게 아닌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계획을 짠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도 이 상임 전국위가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전국위가 열리지 않았죠. 친박 개파들이 다 불참하면서 그것도 정족수 미달로 안 됐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그렇게 됐었는데 어떻게 더 지켜봐야겠죠. 예. 지금 사실 방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거라서 이런 진통 끝에 어떻게 될지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을 하기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해 봅시다. 자,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서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제명까지 됐습니다. 이 민주당에서 상당히 악재가 연달아 터져서 곤혹스럽겠네요. 그렇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파문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 데 이어서 민주당과 합당을 앞두고 있는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당선인의 부동산 의혹이 공개적으로 불거진 상태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그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서는 사퇴를 설득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기 수습에 나서려는 움직임인데요. 시민당은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서 제명이나 고발을 검토하고 있고 민주당은 뭐 시민당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뭐 이런 입장인데 이게 제명을 해버리면은 사실 무소속 의원으로 유지가 되죠.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한석을 잃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고 시민당이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자진 사퇴를 설득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양정숙 당선인의 의원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 민주당의 경제연구 모임인 경국지모가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도 참석을 하면서 쉽게 사퇴할 거로 보이지는 않는데 좀 어떻게 결국 법적 공방으로 가게 돼서 뭐 의원직을 잃게 될지 아니면은 사퇴를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정숙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뭐 시민사회 추천으로 더불어시민당으로 간 것도 아니고 민주당의 검증 체제 안에 들어왔던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왜 못 걸렸을까요? 이런 문제점을. 특히 부동산 문제는 민주당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래 이제 시민당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 검증이 돼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믿고 검증을 아예 안 하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했다는 입장인데 뭐 아무래도 민주당 검증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에서는 오거돈 전 시장의 총선 후 사퇴 이것을 공증을 법무부인 부산에서 했는데 예. 법무부인 부산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일하는 곳 아니냐. 그렇죠. 인연이 많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알았을 것이다. 예. 이런 의혹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관련해서 이 내용 공증을 담당했던 정재성 변호사가 오늘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이 정재성 변호사가 법무법인 부산의 소속 변호사이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로 알려져 있죠.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오늘 이제 부산일보죠. 부산 지역 최대 언론사인데 거기에서 총선 전에 발표를 막기 위한 공증이었다 이게. 예. 뭐 이런 식의 보도가 이제 나왔었는데 이걸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의 몰락이 안타깝다, 소설에 가깝다, 제발 이성을 회복하기 바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뭐 총선 전에 뭐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든지, 이거 총선을 위해서 공증을 했다든지 이런 의혹을 정면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탈북민 출신이죠. 미래통합당의 태국민 당선자. 수술 여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김정은 걷지 못하는 상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탈북민 최초로 강남에서 당선이 됐죠. 태국민 미래통합당 당선자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정말로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신할 수가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나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덧붙였죠. 자기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의 신변에 관련된 소식은 모두 극비에 쌓였기 때문에 최근 돌고 있는 루머는 대부분 부정확하거나 알려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라고 또 한 발 빼기도 했습니다. 그 태국민 당선자가 김정은 위원장이 못 걷는다는 걸 어디서 정보를 얻었을까요? 그거는 뭐 알려주지 않겠죠. 북한 최고위층 특히 건강 문제는 최측근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본인 입으로도 김 위원장의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아내나 여동생 또는 측근들 뿐이다. 라고 이렇게 CNN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얘기한 것이 어떤 소스에서 말을 했는지는 좀 아직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나 또 이렇게 그 북한 관련된 소식은 뭐 고소 고발이나 이런 걸 안 당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기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가 망신당한 경우도 많잖아요. 오보도 쏟아졌고. 그렇죠. 원래 뭐 북한 관련 문제는 목소리 큰 뭐 사람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중에 검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봅시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 건강 상태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이죠. 그 살균제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발언을 했다가 파문이 일어서 주말 이틀 동안 브리핑을 안 하다가 현재 시간으로 27일 사흘 만에 백악관에서 브리핑 연단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건강에 대한 최신 소식이 없느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잘 알고 있다. 라면서도 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언급한 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그가 괜찮기를 바란다. 면서 그 상태에 대해서 머지않아 듣게 될 것이라고도 이제 덧붙였는데요. 이게 상황을 매우 잘 알고 있는데 괜찮기를 바란다는 거는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는 맞다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머지않아 듣게 될 것이라는 것도 결국 크게 위중한 거는 아니다. 그런 정보는 아니다. 또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 측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그런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 우리 정부에는 특이사항 없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원산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열차가 원산역에서 위성사진을 찍혔고 원산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원산을 왜 갔느냐. 결국은 코로나19 피해서 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입니다. 채널A의 법조 출입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가시하면서 구속 중인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해라 라고 했었는데 이 사건 채널A를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에 있는 동아일보 사옥 12층 채널A 보도본부와 이제 그 해당 기자의 주거지 등 총 5곳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취재 관련한 내부 보고 기록이나 검찰 관계자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른바 검언유착이라고 상상이 사실 이게 좀 스토리가 좀 길고 복잡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채널A 법조 출입 기자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검사장과 내가 친하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금융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한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좀 제보해달라. 뭐 이렇게 회유 같은 걸 하면서 좀 압박도 협박도 넣었다고. 예.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최측근은 한동훈 검사라고 처음에 이제 그렇게 나왔고 있고요. 사실 최측근하면은 뭐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처음으로 떠오르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혹이 일어서 MBC 보도로 의혹이 크게 제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최측근 검사장이 누구인지 이 녹취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상황이 조금 재미있는 게 검언 유착을 의혹을 수사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되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채널A 기자들이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지금 오늘 오전 9시 반에 이제 검찰이 이제 채널A 보도본부에 들어갔는데 현재까지도 제가 지금 방금 직전을 확인은 못했지만 한 오후 3, 4시까지도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다라고 제가 아는 채널A 기자한테 들었습니다. 뭐 왜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언론의 어떤 취재 자유, 언론의 이제 막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도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기자협회 채널A제가 입장문을 냈는데 검찰이 31년 만에 언론사 보도본부를 압수수색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지금 보도본부 그쪽에서 기자들이 좀 막고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가 검찰과 이야기를 해서 수감돼 있는 제보자 찾아가서 누구누구의 비리를 내놔라 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뭐 처음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알려진 거는 그래요. 약간 이해할 수 없네요. 조국 장관 압수수색할 때는 뭐 점심 때 뭐 먹었냐까지 기자들이 와서 다 묻고 했는데 자신들 압수수색은 거부한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니면 정말로 지금 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공수처 넘길지 이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죠.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방금 배두원 기자하고 얘기를 좀 앞에서 했었습니다만은 일단 비대위가 출범하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과연 김종인 전 대표가 이것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이번 총선을 통해 4선 고지에 오른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으로부터 당 상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문표입니다. 예, 일단 당선 축하드리고요. 네네. 예. 이번에 충청 지역 선거가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시민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는 그만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인정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뭐 지역구 문제입니다만은 우선 홍성예산 지역발전 10년을 앞당기겠다는 제 목표를 놓고 그런 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좀 인정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예. 또 사선이라고 하면은 참 어려운 고지인데 요번에 180석을 저희들이 남겨주고 보니까 이 독선 독주가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로와 거기에 대한 당의 체질을 좀 더 바꾸는데 지금 뭐 정신없이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지역에서 사선은 최초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주민들이 기대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진 의원이 되셨으니까. 뭐,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남도청이 84년 동안 대전에 있었어요. 예.
근데 지방자치 26년에 이제 충남도청은 충남에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저희 홍성 예산으로 이전하는데 제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옮겼거든요. 도청 옮기고 보니까 이제 이 장항선만 단선이었는데 그 복선 철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혁신도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 특별법을 제가 만들어서 이제 통과를 시켰고 뭐 이런 큰 국책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지역민들에게 좀 어필이 되고 그리고 뭐 지역 발전에 하나의 동력이 되지 않냐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좀 많은 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사선고지에 올랐습니다만은 당은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했고 그래서 이제 비대위를 꾸리냐 안 꾸리냐 김종인 전 대표를 데리고 오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걸로 지금 논란이 세지고 있는데 일단 네.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하는 것으로 결론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8월 전당대회 할 때까지만 비대위원장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이거를 과연 김종인 전 의원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 찬성은 우리가 177대 84로 통과가 됐고 이 인준도 동시에 됐거든요. 문제는 8월 31일까지 하는 당헌 당규 전당대회를 삭제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성원이 안 됐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177대 84로 통과가 됐는데 이거를 이제 그 문재인 그 위원장이 수락을 할런지 김종인 위원장 김종인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 일단 김종인 전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당헌 당규를 고쳐도 됩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큰 틀에서는 결정이 됐으니 우리 전국 상임위원들 43분이 모여서 그분에게 좋은 조언도 해줘가면서 기분 좋게 우리가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수락을 하고 그리고 상임위원을 여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그분께서 두 상황이 어떤 것에 비중을 둘런지 또 이게 수락을 할런지 이제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초미의 관심으로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비대위 체제가 말 그대로 비상대책 체제인데 네네. 이것이 뭐 6개월, 1년 이렇게 가면은 그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과거나 우리가 현안 문제를 보면은 그 사실 이 비대위는 8월 31일 전당대회는 무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3월 9일 날이 대통령 선거 날이거든요. 그럼 그날부터 역산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뭐 전당대 후보는 며칠 날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계산을 맞춘다 그러면은 올 12월 전후가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은 무제한이라는 얘기를 쓰는으로 인해서 조금 좀 우리 그 당에 있는 또 당원들이 좀 아직 숙성되지 못한 의견들이 분분해가지고 이제 오늘의 상황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찬성하시는 겁니까? 저는 결론은 찬성이고요. 아까 뭐 무제한이라든지 모든 뭐 정권을 다하는 이 부분은 이 살아있는 정당에서 오늘까지 지켜온 우리 뼈대가 있거든요. 그것을 지키면서 새로운 것을 부합해야지 이 근본적인 걸 다 바꾸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이라는 게 건강하려면 토론과 논쟁을 거쳐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정권을 다 달라고 하면 비대위원장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드니까요. 그렇습니다. 네네. 김 전 위원장이 40대 경제통이 다음 뭐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저는 그 큰 틀에서는 맞는데요. 그보다 더 급선무가 있습니다. 우리 당의 변화 개혁은 이 영남당을 탈피하는 겁니다. 영남당에서 우리가 큰 이 선거에서 내레들이 지금 네 번째 지고 있는데 이 더 이상 확장이 될 수 없고 자꾸 당이 쪼러들으니까 이제는 진정한 개혁 변화 그것은 당의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거기 뭐 40대, 30대가 뭐 대표 온다고 그래서 이 기본 틀을 바꾸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건 부수적으로 젊은 청년은 꼭 우리 정치 중심 역할을 해야 되고, 예. 그보다 더 큰 것은 이제 영남당을 우리가 탈피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고 개혁이다. 이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큰 선거를 4번 연속 연달아 졌고, 그리고 뭐 TK 자민련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고, 60대 네네. 이상만 지지하는 정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많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금 홍 의원님처럼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1대1로 만나서 대화도 해보면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예.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랫동안 갖고 있던 기득권을 놓는다는 게 쉽진 않죠. 그래서 우리 당의 나름대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예. 그래서 열심히 요즘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뭐 시쿵저럭쿵 뭐 개혁 변화 이렇게 입으로 하지 말고, 예. 근본적으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정당으로 좀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영남당을 이제 한번 탈피해서 진짜 전국 정당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이제 호소도 하고 많은 거 간 다음에 뭐 끼리끼리 이렇게 지금 계속 사람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 이제 보수에서 진보로 이동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던데요. 저는 뭐 그런 성향이 지금 그런 성향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고. 예. 그런데 저는 진보라고 그래서 뭐 크게 뭐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다. 예. 대한민국의 기본 뿌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발전하고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는 시장 경제로만 간다면은 예. 뭐 진보들 뭐 보수들 저는 뭐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그거는 아마 우리 미래통합당만이 갖는 하나의 큰 장점이면서도 추구하는 하나의 역사관이죠. 예. 이거는 저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뭐 진보가 그것만 함께 한다면은 예. 저는 뭐 진보와 함께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권성동, 윤상현, 홍준표, 김태호 이 무소속 의원들 복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제 개인 생각으로는 뭐 많은 YTN에서도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고요. 예. 또 뭐 딴 언론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받아야죠. 아 무조건 받아야 된다. 예. 예. 공천 실패의 그 결과고. 예. 또 우리가 공천 실패가 아니라도 그분들이 훌륭한 분들이고 우리 당의 자산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당에 처해 있는 현 입장이 뭐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예. 또 하나의 뭐 이상한 논리로 반대하는 것은 이 자기 살 깎아먹는 그런 것이다. 예. 그래서 통 크게 받고 새로운 체제 정비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쪽으로 예. 우리가 한 걸음씩 나가면은 다시 또 우리 국민은 우리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좀 그리고 희망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비대위 체제 끝나면 또 당 지도부를 또 새롭게 뽑아야 될 텐데 의원님도 생각 있으십니까 혹시? 아니 비대국 위원장을 이제 지금 현재로는 뭐 김종인 대표를 위원장을 모시는 걸로 거의 뭐 가닥이 나왔는데 그 체제가 끝이 나면요? 예. 저 전당대회 때 예. 저는 당권에 이번에 도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성적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네. 예,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 128 하나님 문자로 5시 이후에는 원터치로 이동형의 정면 승부라고 YTN 라디오 앱 설치 인증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